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연초 국내 증시 정말 대단합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대단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합산 시총이 1,400조를 돌파했습니다. 12월만 해도 1,000조였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통제 불능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집중적으로 풀어보겠고요. 반도체의 다음 주자는 결국 반도체가 될 것인가? 그 내부에서 또 세부화되고 있는 반도체 테마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가 도드라졌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산타랠리 구간의 공식적인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올해의 첫 월요일이기도 했죠. 사실 주말 사이에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었고 이 부분이 과연 오늘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공습을 감행하고 대통령을 추출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전략이 통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나란히 0.6%대의 플러스, 특히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은행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49,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S&P 500은 6,9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증시 강세를 주도했던 것은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기대감 속 쉐브론을 필두로 해서 여러 주식들이 올랐는데요. 뒷장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지정학적 이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증시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진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통치를 맡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이 필요한 대목이겠고요. 베네수 공습 이슈를 소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합니다만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 점유율 측면에서는 1% 정도 점유율에 불과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금 가격이 3% 가까이 뛰는 한편 은 가격이 오늘도 7%대의 급등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장 안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최대 수혜 업종은 에너지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바로 월요일장에서 관련한 종목들로의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같이 봤던 이미지죠. 사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등 기업, 1등 국가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많은 원유를 뽑아서 생산하고 있는 절대적인 양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빠른 추세로 하락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이 만들어낼 때에는 300만에서 400만 배럴까지도 높아졌던 수준이 있었는데 그게 1960, 70년대 그러니까 정말 옛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생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실질적인 점유율은 1% 정도에 불과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통치를 맡게 되면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을 이곳에 진출시킴으로써 인프라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죠. 그러면 지금 많이 뽑지 않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원유를 적극적으로 뽑아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해주게 될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로직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양의 원유 매장량, 낮은 가격에 미국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100만 배럴에 불과한 생산량을 대폭 증산시키고 이는 곧 정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대목인 겁니다. 물론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에너지주 실적이 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들여오는 원가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인 판매량은 대폭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종목들로 해서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쉐브론이 5%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9%, 8%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산 증질유를 들여와서 미국 안에서 정제를 하고 휘발유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로 해서는 발레로 에너지, 지금 베네수엘라 쪽의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발레로입니다. 9%대 급등, 그리고 미국 안에서 정제 볼륨 기준으로 1등 기업은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자리하고 있죠. 5%대의 강세, 그리고 필립스 66은 7%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움직였던 업종은 바로 방산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이번 작전에서 해냈던 기업들이 누구인가 이 기사를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베네수엘라군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고담이었습니다. 간밤에 팔란티어가 3.7%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위성통신, 위치 추적에서 또 하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던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긍정의 재료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는 이번에 작전에 투입됐던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죠.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에 해당하는데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 등의 주가가 함께 움직였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혁신 유망 방산 기업들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에어로바이런먼트와 레드캣 홀딩스의 경우에는 시가전 정밀 감시 그리고 드론 타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16%, 레드캣이 19%대에 급등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거의 유일한 대형 군함 제조사 혹은 조선주라고 볼 수 있는 헌팅턴 인갈스의 주가 역시도 3.9%의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마감됐던 유럽 증시 안에서도 방산주들의 주가들이 들썩였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즈가 5%, 독일의 라인메탈이 7%, 그리고 프랑스의 탈레스가 5% 가까운 급등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방산업종의 센티먼트를 자극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S&P 500 기업들의 흐름들을 점검해 보자면 어제 테슬라가 최장 기간 7일 동안의 이 하락 레코드를 기록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역사적인 흐름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오늘 주가는 3%대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옵티머스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다라면서 상용화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고요. 또 비아디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주말 사이에 식사 자리를 가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보고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하면서 또 센티먼트가 리프트업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좋았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시세의 연속성을 띠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엔비디아 CES 2016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풀옵션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현재 오전 6시부터 젠슨항 CEO의 이 특별 연설 CES 개막 하루 앞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
있는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 AI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밖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가 날아갔습니다. 일단 ASML의 경우에는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밖에 함께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마트리얼즈 등의 주가들이 5%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만 폭스콘의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양호한 분위기에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D-Wave 퀀텀이 이번 CES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수요일에 기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9% 가까이 급등, 다른 피어 종목들의 주가까지 함께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원자력, 우라늄 관련주들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이번 달에 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15% 안팎의 급등, 그리고 간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연료업체 세 가운데에 27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생산 캐파를 늘리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요. 센트러스 에너지와 에너지 퓨얼스 등의 주가가 10%대 뛰었습니다. 간밤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 지난달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미국 안에서 본격적으로 유통 채널들을 통해 공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VS라든지 코스트코, 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약국에서 판매가 개시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5%대 급등, 또 다른 유통 채널 관련주들의 주가도 함께 움직였던 반면에 경쟁사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에 헬스케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약가 인하에 따른 마진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 가격이 금은 가격과 나란히 랠리를 펼치면서 이들의 시세도 양호했다는 점까지 체킹해 드립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연말, 연초, 국내외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반도체와 우주방산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또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갈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합산 시총 1,400조 돌파와 함께 지수도 힘을 냈죠. 코스피가 4,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만 3%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 중심에는 단연코 삼성전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장은 베네수엘라 불확실성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듯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집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그전 거래일 뉴욕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4% 급등 영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죠. 자,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상대 강도가 약했습니다. 한쪽에서 차익 실현 혹은 악재성 이슈로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를 지켜주면서 코스닥이 1.2% 올라가긴 했습니다. 다만 CES 개막 직전에 어제는 로봇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엔터 같은 경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발언의 영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강도가 조금 약했다. 그래도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1% 이상의 상승이었고요. 그 상승의 중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ABL 바이오 등의 대형 종목들이 힘을 낸 점,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자, 어제 섹터로 봤을 때요. 반도체, 지주, 방산, 원전 등의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대형 업종의 강세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 지켜봐야겠고요. 외국인의 강력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다수가 이제 반도체로 쏟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틀 동안 삼성전자로 누린 이득이
50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 폭이 놀랍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만 오른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7.5% 올라가는 동안 일본에서 도쿄일렉트론도 7%대 상승이었고요. 대만의 TSMC도 5% 올라섰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세가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AI 밸류체인이 함께 갔습니다. SMR, 원전주들 올라갔고요. 액침 냉각, 그리고 전력 종목들이 강세였죠. HD 현대엘렉,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GST 등의 종목들이 각 분야 대표주로서 어제 시세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 방산도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 베네수엘라 불안이 있겠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슈도 있었고요. 여기에 우주 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산업의 성장 밸류가 붙으면서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대형 방산주들의 시세 괜찮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의 상승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힘내고 있는 요즘이죠. 12만 원권을 넘어섰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 핫테마의 순환에서 전고체를 체크하기도 했었죠. 현대차의 전기차 탑재용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대표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체크했었는데요. 어제 10% 올랐고요. 유일 에너테크도 24%의 상승세, MOT, 한농화성 이런 전고체 테마도 어제 강하게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요약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어제 이 시간에 짚었던 바가 있었죠. 반도체 밸류체인부터 광섬유 케이블, 냉각, 그리고 변압기, ESS 원전주들 살폈었는데 어제 이 내에서 또 시세들이 꽤 강했습니다. 대한광통신 역시나 광섬유 케이블 업체로서 통신단에서 같이 반응해주는 모습이 어제 있었고요. 19%의 급등 나타나기도 했네요. 요즘 조금 잠잠한 게 상대 강도가 그나마 좀 약한 쪽이 이쪽이에요. 기판, 유리기판 이런 쪽인데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쪽도 또 순차적으로 추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기다려보면서 지금의 반도체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죠. 자, 지겹도록 들었지만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추가된 언론 보도들입니다. CLSA 측에서 컴퓨팅 메모리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다. 메모리 공급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삼성과 SK 측에서는 서버 메모리 칩 가격을 70%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젠슨항 CEO는 HBM 병목이 정말 중요하다. HBM 없이는 AI 슈퍼컴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에 다시 한번 삼성과 하이닉스를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메모리 부족 정말 비상사태이고 심각하다라는 발언을 냈죠. 트렌드포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짙게 해서 1분기에도 D램 값이 60%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CES에서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인터뷰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AI 모바일 기기 출하량을 8억대로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투입 비용이 늘어나죠. 갤럭시 S26 국내 출고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부 지침을 언론 보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모바일 기기 가격을 올릴게라는 표면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또 그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야 해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애플 측에서 애플 임원진이 D램 장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이런 보도 등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결국에는 이 쇼티지라는 것은 가격을 밀어 올리고 가격이 올라간과 동시에 캐파 증설을 같이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과 캐파 증설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무엇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의 자극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기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AI 기술의 대중화를 말하고요. 그러면 AI 기기가 많아진다, AI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반도체 수요가 또다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가 상승 또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반도체 진영에 대한 리스크도 추후에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HBM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온다라면 그 부분을 우리는 시그널로 포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메모리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그 메모리 가격이 부담돼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또 포착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공급망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높아진 기대치, 실적이나 수요나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충족해 나가는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일정 부분 변동성이 크게 올 변수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전까지는 조금은 편안하게 반도체 사이클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를 각 종류별로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워낙 기술별로, 공정별로는 많이 분류를 드렸기 때문에 D램, 낸드, 시스템 반도체 부분별로 각 이제 종목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종목들이 있죠.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반도체 장비사 등이 되겠습니다. 결국 애플이나 이런 반도체가 필요한 고객사들은 굉장히 간절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주세요라는 입장이죠. 그들의 간절함은 반도체 캐파 증설 속도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곳곳에서 팹을 늘리겠다라는 그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캐파 증설, 팹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먼저 깔리는 장비나 부품단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여러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으나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시세 탄력이 좋은 쪽 장비주에 더 우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시세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이어서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의 TC본더 장비 공급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제 15% 상승하며 16만 7천 원대를 넘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죠. 그 밖에도 우리가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해왔던 바가 있었고요. 전일장에서는 일부 조정이 있긴 했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강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로는 부품단도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ASML의 신고가 그 가운데서 EUV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쪽에서 FST, SNS텍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막 급변동하고 급등하는 흐름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묵묵히 무겁게 가는 흐름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은 못 받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관심을 둘 타이밍이 오는 것인지 잠시 후 전략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국내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은 더 좋은 쪽의 이유들을 살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돌아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급등세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꼽아왔어요. D램 노출이 높은 쪽 이 정도로 넣어봤고요. 수율 향상, 미세 공정 혹은 반도체가 귀해지다 보니까 수율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계측 장비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KC텍, 인텍플러스, 파크 시스템스 등이 있을 거고요. 후공정 장비, 한미 반도체, 테크윙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관전 포인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얼마 전 저희
펜토초 얘기 나눠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오테크닉스도 그 이후로 계속된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펜토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오테크닉스를 같이 체크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정리 살펴봤고요. 뉴욕도 요약을 해본다면 여기도 반도체 장비주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다만 다우 쪽이 더 좋았죠. 실적 시즌을 앞뒀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시세가 좀 낮다라는 점에서 다우가 상대 강도 더 좋았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이 1년 내 최대 폭으로 위축됐습니다. 관세 등으로 인한 투입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고요. 이것이 경기 둔화 우려를 가져왔는데 달러 약세,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서 지수는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을 앞둔 금융주의 강세, 그리고 수급은 반도체 장비주로 쏠렸고요. 반도체 장비주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올해 장비 교체해다라는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를 이끌었습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쪽의 종목이고 12% 올랐네요. 노바 10%, 온투 이노베이션 이쪽 앞서 수율 같은 것을 체크해 봤을 때 검사나 계측 장비 시세가 좋다라고 국내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도 온투 이노베이션, KLA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노광장비 ASML, 램리서치 등의 종목들도 같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뉴욕 그 밖의 이슈들을 요약해 볼까요? 베네수엘라 이슈 속에서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가 좀 부각이 됐죠. 그래서 팔란티어, 스페이스X 대신 테슬라가 같이 관심을 일론 머스크 덕분에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팔란티어 시세가 있었고요. 테슬라 강세였죠. 자동차 전체적인 판매 위축에 대한 얘기는 있으나 그래도 조금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GM, 리튬 가격의 반등 속에 앨범할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CES를 앞둔 양자주들의 테마 시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 이 원전주들의 강세가 2거래 연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 센트렉스 에너지 이런 원전 우라늄 쪽의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제약주가 좋지 못했죠.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출시 이슈로 인해서 일라이릴리 하락했고요. 제약 가격이나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감에 다른 제약주들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노보노의 경구용은 좋았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5%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뉴욕에 대한 요약이었고 뉴욕장에서 반도체 장비주와 함께 금과 은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금, 은, 코인은 얼마 전에 마진콜 이슈로 꽤나 큰 변동을 보이면서 시장에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됐었는데요. 이들이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에서는 시장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방산주들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펼쳤죠. 그 가운데 군사적인 이 행동을 두고 시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작전에 동원된 무기 150여 대 이상의 항공기, 폭격기, 전투기 등이 투입됐고요. 스페이스X와 팔란티어의 역할도 두드러졌었죠. 그래서 스페이스X 대신 테슬라, 팔란티어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국제 질서가 규범보다는 힘에 의해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교적 질서의 안정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재무장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결국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럽에서
독일의 라인메탈, 랭크, 헨솔트 등의 방산주가 올랐고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영국의 BAE 시스템즈 모두 다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방산주들이 모조리 다 상승세였어요. 방위산업, 무인항공기, 드론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국내의 전일 방산주들의 강세 또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도 무기별로 밸류체인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런 대형 종목들의 시세 체크가 필요하고요.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방산 쪽의 풍산 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위산업 밸류체인 보다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우주가 요즘엔 같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주요 사업부를 본다면 항공기 MRO 혹은 우주, 국방예산, 이런 무기 수출 이런 쪽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측면에서 사실 방산주들의 개선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우주가 못 따라오다가 지난 연말부터 우주까지 시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밸류체인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시장이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 사실 다른 섹터의 작은 종목까지 다 끌고 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주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우주항공과 방산의 대형주라고 한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혹은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로 좀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의 선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와 방산의 키워드에서 대형주를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 외 뉴스는 앞서 봤던 노보노디스크 이슈가 있을 거고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그래도 3년 연속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CES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 평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틀라스가 뭘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엔비디아나 현대차 그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로봇 등의 배터리로서 전고체가 뭔가를 해줄지 아니면 전기차에 탑재된다라는 측면에서 전고체가 테마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관련주들은 모조리 다 하락이었었죠. 아무래도 한한령해자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영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들이 조금 많은데요. 중국 측의 정상회담 발표문에 문화교류라는 말이 없었다라고 해서 위축되는 기사도 있었고요. 반대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 주요 기업 MOU 중에서 K-팝, 드라마, 게임과 관련한 콘텐츠 관련해서 MOU 3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MOU는 개혁과는 또 다른 측면이라서 다시금 어제 하락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 확인해 주시죠. 밤사이 금과 은의 가격도 올랐지만 구리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새로운 석유, 신시대의 석유로서 구리를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짚고 있는데요. 공급 차질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거기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요.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미국은 구리를 빠르게 재고 축적을 하고 있다 보니 미국으로 재고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도 나오고 있죠. 구리라는 키워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리 관련주, 풍산, 이구산업, LS 등이 있을 거고요. CCL에서는 두산, 이 CCL이 들어가는 기판주들 그리고 전력망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속에 숨어있는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자, 뉴욕장은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쁠 것은 없던 가운데 테슬라가 8일 만에 반등한 점 긍정적이죠. 다만 테슬라의 내용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 확인이 있었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고체 ESS 등을 자극할지 보자. 이 정도 내용이고요. CES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가격 사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통제불능의 쇼티지 그로 인해서 생산이 자극된다면 반도체 장비주가 더 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 스토리에 우주가 붙은 상황이라서 대형주 그리고 테마로 좀 본다면 우주 관련주들, 스페이스X 대표 주자들이 있겠죠.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원전, 국내외 원전주가 전일 급등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애프터에서 종가 대비 2% 더 올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원전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에너지부가 AI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미국의 이슈 속에 센트러스 에너지 등이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네요. 자, 원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브리핑 전달 드리겠고요. 테마의 연속성으로 볼 때는 전고체나 구리에서 시세가 이어질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CES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로봇, 자율주행, 양자 등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목금의 반도체 일정을 앞두고 반도체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고용동향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금요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섹터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인가요? 네, 오늘은 예고해주신 대로 원전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새해 첫 단추를 잘 꿰맬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첫 거래일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맞는 시장의 반응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동안 쉬어가는 듯했던 원전 섹터가 어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세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가 10%대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BHI가 7.9%로 그 뒤를 따른 가운데 우진이라든지 우리기술, 한전기술, 우진엔텍까지 모두 다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전 거래일, 그러니까 1월 2일 미국 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고 블룸에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까지 모두 다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강세로 거래를 마친 만큼 오늘장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아침인 건데요. 그래서 원전주들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투자 모멘텀을 지켜봐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에너지부의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이슈가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도 끌어올린 원인이었습니다. SMR 개발을 위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는 SMR 상용화를 위해서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에서도 SMR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SMR을 이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내내 그 이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울 3호기 하반기부터 가동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슈들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제2차 전략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공론화 진행 이 소식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35년까지 SMR 같은 경우 1기 그리고 2037년에서 38년까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2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또 어떠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임기 내에는 13차 전기본까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13차 회의까지 눈여겨보면서 원전 이슈는 꾸준히 추적 관찰해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에서의 정책 모멘텀입니다. 유럽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탈원전에서 친원전 쪽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은 동유럽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주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쪽의 기업들 쪽으로 기회가 많이 올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매크로적인 원전 포인트들을 짚어본 건데요. 다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뭐 데이터 센터, AI 수요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서 전력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바 있고요. 또 그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망치가 그 전에도 계속 상향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전망치는 더욱더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의 베팅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IAEA에서 2050년에 필요한 원전 용량 전망치를 매년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지난 9월 2050년 원전 용량 전망치를 IAEA에서는 561에서 992기가와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전망을 했던 것 대비해서 25%에서 42% 상향된 수치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기자재 쪽이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전 기자재 공급망 중요성이 글로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전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에 기자재 공급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점도 짚어봐야겠고 주기기 그리고 기자재용 단조품을 공급하고 또 여기서 실적을 핵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자재를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 불균형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기자재 공급업체들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팀코리아 수주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볼 수가 있는데요. 팀코리아의 유력 경쟁국으로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프랑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동맹국들에게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강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팀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대형 원전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체 수요와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워낙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원전이 옛날에 만들어진 원전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원전이 지금 설계 수명인 4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체를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원전 설계 기업이라든지 주기기 제작 기업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자재 기업이라든지 모두 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내러티브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 이슈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정책 모멘텀이 강력한 촉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모멘텀의 근원지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원자력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4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우선 핵심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00기가와트까지
기자재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데요. 사실 이 목표치가 그렇게 쉬운 목표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틀을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가 됐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10기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존 원전의 출력 또한 5기가와트 증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전 기업들이 바빠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특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살펴보시면 원전 기자재 공급망 복원 방법이라든지 경쟁력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 부분, 기자재를 어디서 공급을 받을 것이냐, 우리 기자재 어떻게 할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디테일이 빠져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결론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핵심 동맹국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대형 원전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러티브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을 참고해 보시면 페르미 아메리카라든지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발빠르게 이러한 조치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전주들이 부각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종목이 또 한 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가려운 부분은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데 이게 되겠죠. 그래서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군은 체코 테물린 3, 4호기, UAE 바라카 5, 6호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원전 2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고요. 테물린,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2030년까지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라카 1호기에서 4호기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군으로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서 2028년에 사업자 선정 기대감 갖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원전 프로젝트는 모두 다 러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러우 전쟁 때문에 그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민간 원자력 MOU를 이쪽 튀르키예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국 관계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나라 쪽으로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 한국과 미국과의 3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기업 수주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예상 수주 규모를 책정을 해본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1기당 수주 금액은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40년까지 매년 대형 원전 2기를 수주했다는 가정하에 연간 5조 원, 누적 75조 원의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 한전기술과 한전 KPS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매출이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될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팀코리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수주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제가 팀코리아를 정리를 해본 건데 SMR이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BHI도 앞으로도 꾸준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MR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밸류체인 참고해보시라고 정리를 해본 거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발주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도 결국에는 기자재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자재, 보조기기라든지 부품 이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6년에도 원전주들의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그리고 새해부터 함께 합류해 주신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용원 차장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투자한수 세븐과 함께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민폐가 되지 않도록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서영원 차장님께도 저희도 누가 되지 않도록 방송도 알차게 꾸려서 같이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창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해요. 사실 지수 너무 좋고요. 갖고 있는 포트 종목들 많은 분들이 아마 좋으실 겁니다. 반도체 들고 계시고 하시면. 그리고 다른 서브 섹터도 잘 가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 거 말고 다른 게 더 잘 가는 느낌의 또 괜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시장 포트 전략 어떻게 짤까요? 지수가 신고가고 지금 만약에 수익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대로 포트폴리오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머가 왔다는 얘기는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간다든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딱 이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즉 포머가 세게 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인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내 차례를 좀 기다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재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앞에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앞 전제 조건이 달렸죠.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면. 즉 전제 조건은 내 포트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의미 있게 담겨 있느냐. 혹은 시장에서 지금 IT 소부장,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처럼 지금 장비단에서 신고가 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 말에 제 주위에도 보면 바이오 쪽으로 포트를 상당 부분 변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심지어 이제 바이오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코스닥 ETF나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연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기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주도 섹터가 뭐냐? 작년 12월 달에 로봇과 우주항공 그리고 다시 연초부터 반도체 이러한 결국은 AI가 묻어있는 이러한 주요 종목군들을 이러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내가 이러한 종목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항상 물어볼 때마다 한 두어 달 전부터 말씀드릴 때마다 IT 소비장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ROE 50%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의 이런 업사이클 자체가 27년을 넘어서 28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IT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 반영을 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는 시점 자체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대로 저는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계속 올해 안에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IT 소부장 이 종목들을 키 맞추기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원익 IPS 신고가 갈 때 신고가 못 간 종목들 있잖아요. 유진테크.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따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뒤에서 전략, 공략적으로 좀 가지고 나와 보기도 했었지만 신규로 HBM 장비 쪽이 신규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M16에 이어서 15X까지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P4 추가 공정위에서 삼성전자도 P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IT 소부장의 랠리 이런 부분 자체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은 좀 반도체에 집중을 하자고 포트폴리오는 좀 심플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윤 대표님께 시청자분들이 동학개미 중대장의 관상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슬램덩크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으시네요. 슬램덩크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저 주식 올라가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네, 거기에서 이제 슬램덩크 주인공 중에 하나인 채치수, 고릴라. 채치수. 고릴라가 생각을 난다. 근데 이제 주가 떨어지면 고릴라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속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만화 주인공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 주인공 만찢남 박창근 대표님 일단 계속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만큼 올라왔는데 더 사요?라고 했을 때 몇 달 내내 지금도 당연히 매수다라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것과 함께 또 담아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라인 언급해 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유진테크처럼 조금 다른 종목 대비 좀 덜 간 종목들을 이제 매수해 볼 타이밍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체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영원 차장님. 네. 서영원 차장님도 관상 너무 좋으시다고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붙을 것 같은 관상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서영원 차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 저희가 아직 모르잖아요. 저희 네. 첫 만남이니까 네.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과거에는 좀 시장 부정론자였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시장에 순응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한 축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시장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봤을 때 시장이 크게 조정을 만들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지금 내 포트에 있어 종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포모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갈수록 좋아지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에 추종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었으면은 시장의 포트가 썩 따라가지 못하는 장세였다라고 한다라면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연말과는 한번 다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잘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코스피에서 낙수 효과로 코스닥으로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크게 뭐 급하게 조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이 흐름을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진실된 기운이 느껴지는데 시장에 순응한다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격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도 만약에 제가 1억을 드려요. 네. 그러면 사시겠어요? 지금? 전 사죠. 네. 지금 매수. 그러면 네. 한미반도체, 원익 IPS, 뭐 테스, 유진테크 이거 사시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볼 것 같습니다. 오. 네, 물론 지금 어저께가 특히 그런 현상이 좀 컸는데 이제 소부장 쪽이나 장비 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나오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5,000포인트 전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추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뭐 무난한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어떤 쪽을 좋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좀 보고 있는 섹터들을 말씀드린다라면 뭐 원전 쪽이나 원전. 방산 쪽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다 AI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쪽에 대한 뭐 과거의 버블론 이러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뭐 반도체 쪽은 AI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레거시 쪽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투자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따라와줘야 될 부분들은 전력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방산 역시 뭐 베네수엘라 이슈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만 뭐 스페이스X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26년 전망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 업종들의 특징들을 보면 26년도에 실적 전망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 전망이 좋긴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글쎄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지 못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그래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점을 감안해 보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원전 방산 쪽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26년도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AI 밸류체인에서 반도체와 원전 그리고 지금 뭐 국방 예산 증가, 뭐 자주 국방의 트렌드에서 방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부 섹터로 하나씩 들어가 보죠. 반도체는 시장과 같이 엮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금 아쉬운 거, 시장에서 지금 굳이 아쉬운 걸 하나 찾아본다면 앞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창훈 대표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단인 바이오 쪽의 비중을 늘리셨던 분들이 연말에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 뭐 일부 바이오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반도체 대비 못 가고 있으니까 약간 박탈감을 느껴요.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하세요, 박창훈 대표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질문 주실 때마다 알보리, ABL 바이오 플랫폼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만 좀 대응을 하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하자면 비만 쪽에 이제 D&D 파마텍 같이 추가적인 이런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값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추가적인 종목들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했습니다. 즉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산이 나오기에는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급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 단에 있는 IT 소부장도 지금까지는 온기가 확산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자와 닉스가 가게 됐을 때 IT 소부장이 먼저 갈 거냐 바이오가 먼저 갈 거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IT 소부장이 좀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물반도체와 원익 IPS 그리고 여타 IT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내에서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다수 나오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바이오는 어떻죠? 상대적으로 그러한 온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이오는 뭐랄까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힘에 겨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에서 보면요. 시가총액 12종목 내에서 6종목이 지금 바이오고요. 20위권까지 확장을 해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헬스케어, 에스테틱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12종목 이상이 지금 바이오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살아나고 2차 전지가 가야 다시 한번 코스닥 활성화가 지금 가능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힘에 겹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요. 주도 섹터에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이고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IT 소부장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바이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분위기 측면에서 지금 기세가 밀리는 거죠. 네, 반도체 그렇죠. 소부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2차 전지 전고체나 일부 소재 어떤 판단하고 계시는지 박창훈 대표님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어제 리튬 가격이 7% 이상 올라오면서 알버말 같은 경우에도 어제 1.5%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고 뭐가 올라오죠?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강원 에너지 등 일부 테마로만 움직이지 2차 전지 전반은 확산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읽어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은 4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과 그리고 올해의 실적 추정치 하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안에서 보게 된다면 전 딱 한 종목만 살 것 같습니다. LNF. 지금은 LNF가 리포트에서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독야청청. 혼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LFP 배터리 양산 이런 부분이 본격화되는 시점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4만 톤 규모로 이게 내년도부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출하량 감소와 한 4만 톤 규모의 지금 그 LFP 배터리 출하 이런 부분 자체가 2027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EV양 배터리 26년까지도 좀 아직까지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은 2차 전지 안에서 집중이 되는 부분 자체는 ESS 쪽도 있지만 그 안에서 LNF 같은 경우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박창훈 대표님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IT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대표 종목들 다음에 LNF 정도로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원 차장님은 어떤 전략을 짜시는지 바이오와 2차 전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어저께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더 쏠려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뭐 코스피를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까지의 장세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뭐 대주주 양도세가 50%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명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른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유입되면서 연초에는 좀 그래도 코스닥이 강한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CES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다라면 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는 또 알테오젠이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코스닥에서 빠지는 물량만큼을 채우는 패시브 자금들도 분명히 바이오 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빨리 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으나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의 시각도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달아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증시에서는 또 분위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것이고 여기에서는 일단 실적이 확인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양축인 바이오와 2차 전지라고 한다라면 2차 전지가 지금은 살짝 꺾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뭐 그래도 바이오 쪽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바이오가 지금 딱히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세 측면에서 워낙 반도체 쪽에 몰려 있다 보니 조금 아쉬운 시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아마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